85쪽에 안전 밸브 보시겠습니다. 자, 안전 밸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일러에서 가장 그 사고가 많이 나는 2대 사고가 뭐랬죠? 저수위와 압력 초과라 그랬습니다. 저수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안전장치가 초수위 경보기가 있죠. 맥도날드 같은 것들. 그럼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이 보일러가 최고 사용 압력이 10kg/제곱센치다. 그런데 보일러가 그 10kg/제곱센치를 계속 넘어가가지고 압력이 올라가면 결국 파열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가 제한된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려면은 먼저 보일러 안에 남아있는 증기가 압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겁니다. 배출시켜주다가 그래도 계속 압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가 스스로 꺼지는 거죠. 그게 압력 초과 인터럭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자 10kg/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보일러에서 계속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일러에 스프링으로 이렇게 안전밸브 원리가 그렇습니다. 스프링으로 꽉 눌러주는 겁니다. 스프링으로 꽉 눌러주는데 보통 정상적인 보일러는 안전밸브가 2개 설치해야 돼요. 2개 이상 설치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10kg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있을 때 맨 처음에 1.03배 이하에서 1.03배 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10kg 같으면은 10.3kg/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 밑에서 벌써 이제 이게 하나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맨 처음에는 10kg니까 10kg에서 이제 하나 터지겠죠. 이렇게.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하나 터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기 압력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1.03배 이하에서 또 하나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kg/제곱센티미터에서 하나 터지고, 밖으로 이제 증기를 막 배출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계속 압력이 올라가면 하나는 그 다음에 10.3kg에서 또 계속 배출시켜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압력이 떨어지면은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도로 닫혀지겠죠. 또 떨어지면 이것도 닫혀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1.06배 이하에서 차단을 하도록. 차단이라는 얘기는 자동 정지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자동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몇 개 이상 설치한다고요? 2개 이상 설치하게 됐습니다. 단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그때는 1개 이상만 설치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개 이상 설치하는데 2개 설치하고 이런 이상은 없죠. 왜 비싼 돈 설치해가면서 1개 이상 그러면 1개만 설치하면 되는 거고 2개 이상 그러면 2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전열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안전밸브가 이제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밸브는 지금 검사받은 건 전부 다 스프링식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안전밸브 종류에는 스프링식이 있고, 추식이 있고, 레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추식으로 말하면 중추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레바식은 지렛대식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전밸브는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 잘 알아두시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안전밸브 설치할 때는 이 안전밸브가 보일러의 동체에 직접 구멍을 뚫어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의 가장 최전선이기 때문에 직접 구멍을 뚫어가지고 설치하고, 이 부분이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수직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누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일러 동체 상부에 수직 방향으로 직접 설치하며 보일러 내부의 증기압력이 상승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증기압력을 외부로 배출하여 보일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그러니까 이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자동장치는 아닙니다. 그죠? 자동 기능은 있는 게 아닙니다.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전기적인 어떤 신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 제어가 아니다. 자동 제어 기능이 아니다. 자동 제어 기능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류는 중추식 안전밸브, 추의 중량으로 연결된 밸브와의 단면적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로 한다. 그 다음에 지렛대식이 있고 스프링식이 있다. 종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스프링식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저양정식이 있고 고양정식, 전양정식, 전량식 이렇게 되는데요. 분출 용량 순서대로 보면 제일 큰 게 뭡니까? 전량식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전양정식, 그 다음에 고양정식, 그 다음에 저양정식. 이런 순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86쪽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분출 용량 크게 나와 있죠. 전량식, 전양정식, 고양정식, 저양정식 나와 있고요. 분출 압력, 면적분의 힘이다. 그렇죠? 면적분의 힘이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분출 압력은 면적분의 누르는 힘이니까요. 면적이 요거를 우리가 D라고 하면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면적이 되겠죠? W가 되는 겁니다. 그죠? 파이 D 제곱분의 4W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파이 D 제곱분의 4W다. 그래서 분출 압력은 면적에 어떻게 합니까? 밑에 내려갔으니까 반비례하겠죠. 그죠? 면적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고압에 견디려면 면적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압력이 견디려면 면적이 작아야 이 값이 커질 거 아닙니까? 면적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밸브 시트 단면적이 좁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늘구멍처럼 점점 작아지면 초고압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면적하고 왜 반비례지? 요거 때문에 겁니다. 그래서 밸브 시트 단면적 자체가 작으면 초고압에 견딜 수 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모칸에 밸브 시트 단면적은 분출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분출 압력이 증가하면은 밸브 시트 단면적은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안전밸브의 누설 원인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밸브가 이쪽으로 밖으로 잠깐만 새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새는 이유. 자, 안전밸브가 누설되는 원인 세 가지 쓰시오.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밸브와 시트의 랩핑이 불량하다. 랩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실 요 밸브 시트에 안전밸브에 띄어내면요.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들반들합니다. 거울처럼. 근데 거기에 만약에 스케일이 끼었다든지 이물질이 끼었다든지 해가지고 했으면 그쪽으로 스팀이 다 새는 거죠. 높은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 랩핑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트와 밸브 시트와 시트의 랩핑이 불량한 경우. 그 다음에 밸브 시트와 밸브 축이 이게 헐거워진 경우.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진 경우. 너무 세면은
제 압력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새는 거지 누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종 압력이 너무 낮은 경우, 밸브 시트에 이물질이 낀 경우, 그래가지고 안전밸브의 누설 원인 5개 나와 있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에 안전밸브의 법적 기준 해가지고 증기보일러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단 요거요, 전열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에는 1개 이상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번에 보시면요, 1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분출하고 다른 1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분출하고, 그래도 계속 올라갈 때는 1.06배 이하에서 자동 차단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러면 차단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압력 제한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제한 스위치에서 차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87쪽 보시겠습니다. 동관용 공구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리죠. 동을 다루는 그 공구 중에서 보면은 무슨 뭐 팁볶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튜브 커터라든지, 밴더라든지, 요 뭐 사이징 툴이라든지, 이런 특징에 대한 것들 자체에 핵심적인 것만 이거 알고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뭐 사실 뭐 파이프 커터라든지, 심지어는 뭐 쇠톱이라든지 이거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바이스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구경 못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자, 여기서 사이징 툴 그러면 동관은 재질이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서 가정에서 보면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의 실외기 쪽에 연결되는 관들 전부 다 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관을 이렇게 자르고 또는 휘고 할 때 보면은 이 재질이 좀 무르기 때문에 이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관을 딱 잘라냈을 때 원이 이렇게 안 돼 있고, 한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찌그러졌다 이렇게 쳤을 때 요 동관을 다시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징 툴이라는 얘기죠. 동그랗게 된 부분을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형으로 정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이징 툴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관의 가장 큰 이음 방식 중에서 이걸 그 실외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걸 띄었다 붙였다 해야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일일이 이렇게 배관으로 잘라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압축 접합 방식이라 가지고 그 여기서 후클라트처럼 이렇게 탁 채워가지고 이렇게 결합 딱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풀려주면 떨어지고요. 동관에서는 그런 전용 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꽃 모양으로 또는 나팔관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압축 접합할 때 쓰는 거, 우리는 이걸 플레어링 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팔관 모양으로 해가지고 압축 접합할 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익스팬드라고 하는 것은 동관을 확관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사이즈보다 좀 크게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연결할 때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익스팬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있으면, 동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관하고, 그러면 관을 이렇게 확관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확관시켜주는 관, 이게 바로 익스팬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터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 커터 그러면 우리가 강관에서는 파이프 커터, 동관에서는 튜브 커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튜브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동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브 커터. 튜브 커터는 동관 절단입니다. 그 다음에 튜브 밴더가 있습니다. 튜브 밴더는 동관 굽힘할 때 쓰는 것이고, 밴더는 굽히는 거죠. 그 다음에 팁뽑기가 있습니다. 팁뽑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분기가 쓰려면 옛날에는 요 티를 하나 배관 부속을 썼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공임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가는 거. 요 구멍을 뻥 뚫어주는 것. 이렇게 바로 팁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팁뽑기는 어쨌든 간에 이게 분기관 만들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를 자르든 동관을 자르든 간에 자르고 나면 그냥 깨끗하게 안 잘리고 거스름이가 생깁니다. 버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거스름이 제거하는 거는 리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머는 파이프도 리머가 되는 것이고 동관도 리머가 되는 겁니다. 거스름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르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동관 이음새가 있습니다. 동관 이음새는 CM 어댑터가 있고요. CF 어댑터가 있고 CC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이 커넥트, 삽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CM 그러면 이건 삽입용이라는 거하고 M 그럼 메일이라는 뜻이죠. 그 순나사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삽입용에다가 F는 femal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성이라는 뜻이죠. 암나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삽입용에다가 플러스 삽입용 두 개가 다 이렇게. 그럼 삽입용 두 개 있으면 용접이 두 군데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용접 한 군데에 암나사가 이제 체결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순나사가 되겠죠. 요거는 용접 한 군데에다가 상대방이 암나사고 본인은 순나사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저기 뒤쪽에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밖에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이렇게. 그럼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연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용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용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바로 CM 어댑터가 되는 것입니다. 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는 뭐예요? CF 어댑터가 되겠죠. 이런 거 없이 요런 거 양쪽에 두 개가 딱 되어 있는 거. 요거는 CC 어댑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요. 그 7-8번에 관용 공구가 있겠습니다. 관용 공구. 파이프 바이스가 있고요. 파이프 커터가 있고 파이프 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스는 뭡니까? 물려주는 고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을 절단 또는 절삭할 때에 고정하는 공구로서 크기는 고정 가능한 관의 지름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절단하려면은 뭘 공구 가지고 절단하려면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려주는 장치가 바로 파이프 바이스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절단하고 절삭하고 다른 겁니다. 절단은 뭐예요? 자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죠.